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렸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신용카드는 당신의 미래소득을 담보로 주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절대 현재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지출에 대한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것이다. 내 손으로 직접 현금 5만원을 건네는 것과 카드로 5만원을 쓰는 것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얼마나 적립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비 규모를 줄이는 것이 더 큰 절약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득 공제보다 절약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의 현재에 와서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현재로서 대책이 없으니 수입이 조금 더 늘 때 그때 가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일 작정이라면 정말 수입이 늘더라도 그런 결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수입의 규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라. 자신의 입에 걸려있는 낚싯바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한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오길 바란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 부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참고 도서는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 존 데니얼의 부의 감각,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금융자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두 종류다. 하나는 은행에 이자를 주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자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수입의 차이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 과거 소득을 사용하는 사람이냐의 차이다. 그것은 자신의 소득 중에서 어느 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이자를 은행에 지불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자신의 소득을 사용하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은 과거 소득을 사용한다. 나는 내 아이들이나 조카들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지 말라고 가르친다. 아이들은 을에 성인이 되자마자 근사하게 자기 이름이 박힌 신용카드를 가지고 싶어 한다. 마치 신용카드가 성인 세계로 들어오는 증서 같은 느낌이 드나 보다. 그러나 실상은 그 카드를 만드는 순간 90% 인간들은 평생 이자를 주며 사는 삶에 줄을 서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묻는다. 사실 신용 점수란 것은 내가 융자를 받을 때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신용 점수라는 것은 실제 한 개인의 신용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얼마나 잘 갚는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은 부채보다 자산이 월등하여 빚질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금융권이 이를 약간 왜곡시켜 융자를 발생시킨 후에 잘 갚아 나가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신용점수다. 나는 젊은이들이 현재 특별한 부채가 없음에도 단순히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를 만들고 자동차를 융자로 사는 일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일임을 내내 경고해왔다. 인간이 평생 이자를 받으며 살지 이자를 내며 살지의 갈림길이 거기서부터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신용카드가 없다. 주머니엔 개인 지불카드와 법인카드 한 장만 가지고 다닌다. 법인카드 역시 매달 전액을 완전히 갚도록 지시해 놓아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가 전혀 없다. 내 신용점수는 은행권에서는 최악이다. 왜냐하면 애초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에서는 가장 신용이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최악의 신용도를 주는 것은 내가 돈을 빌릴 일이 없으니 고객이 아니란 뜻일 것이다. 만약 내 의견대로 신용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지 묻고 싶을 것이다. 내 방식은 간단하다. 현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열심히 모아야 한다. 새 차를 살 만큼 돈이 모이지 않았다면 중고차를 타고 다녀라. 집값이 모이지 않았다면 월세를 살고 작은 집에 살아라. 친구나 다른 사업가들이 어떤 집에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을 갖지 마라. 어차피 그들은 미래 소득을 당겨다 쓰는 금융무맹의 포로일 뿐이다. 나는 회사 목표를 성취한 직원들에게 BMW를 한 대씩 사주고도 내 개인적인 현금이 없어 몇 년간 찌그러진 트럭을 타고 다녔다. 저 친구 사업 잘 된다더니 아직도 저렇게 궁색을 떠내 하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22평짜리 방 2개짜리 작은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책상을 나눠 쓰고 어깨를 부딪혀가며 일을 할 때에도 함부로 융자받아 사옥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현금이 마련된 후에야 3,000평 땅에 1,000평 사무실로 옮겨 다들 널찍한 책상을 하나씩 가졌다. 집도 항상 현금을 모은 후에 융자 없이 샀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안에서 살 집을 찾았다. 그 흔한 백화점 카드, 주유소 카드조차 만들지 않았다. 어떤 경우든 이자를 내는 삶의 방식 근처에 아예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내가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수없이 망해본 사람이다. 그 망해본 과정 중에서 내가 잘못한 점들을 수정해가며 배운 것이다. 내가 가장 힘들고 부채가 많았을 때 나는 이 행동 방식을 결정했고 모든 부채를 갚는데 최선을 다한 후에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자를 주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내가 사업 세계로 들어와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다. 만약 그때에도 이런 삶의 방식을 절실히 습득하지 않았다면 나는 다시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융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사업 규모에 걸맞는 사옥이나 집을 산다며 무리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채무가 단 1원도 없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이미 지불한 것들이다. 지금 망해도 누구 하나 내게 달려오거나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형편없는 신용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은 내게 융자를 해주지 못해 안달이고 오히려 공지에 나온 이자율과 상관없이 은행을 상대로 더 높은 이자율을 흥정해서 받고 있다. 나는 사업가이므로 사업상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업적 융자에까지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고 싶지 않다. 은행은 분명 은행으로서 순기능이 있고 그 덕분에 사업이 확장하고 성장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익을 은행과 이자를 통해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소유에 대해서는 절대로 은행 이자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가치를 평생 지킬 것을 권고한다. 현대 경제사회는 자신이 아무리 성실하다 하더라도 한순간 변하는 금융구조 틀 안에서 순식간에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평생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개인의 부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외엔 없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매달 완벽하게 잔고 전액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행동 형태를 지닌 사람뿐이다.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혹은 6개월 분납으로 뭔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 사람은 절대 카드를 지니면 안 된다. 카드사가 개발한 모든 포인트들은 당신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낚시에 걸린 물고기처럼 당신을 끌고 가기 위한 미끼일 뿐이다. 일단 거기에 걸려들면 한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을 끌고 다닐 것이다. 신용카드는 당신의 미래 소득을 담보로 주어지는 것이다. 미래는 절대 현재를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현재는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으니 수입이 조금 더 늘면 그때 가서 나의 충고를 받아들일 작정이라면 정말 수입이 늘더라도 그런 결심이 생기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 이것은 수입의 규모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가위로 신용카드를 자르고 직불카드를 신청해서 사용하라. 자신의 입에 걸려있는 낚싯바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를 악물고 싸워야 한다. 특히 사업가들은 이 같은 문제인식이 없으면 결국 언젠가 다시 가족을 위험에 몰아넣을 것이다.
이제 잠시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오길 바란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의 핑계거리는 소득이 적어서 쓸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쓸 돈이 모자라게 된 이유는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에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 현재가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로 쌓이며 종국에 현재와 과거 둘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은 자기 자신이다. 쓸 때는 많은데 수입은 적고 그나마 남은 돈도 투자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라 생각해서 전혀 모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급여가 많아져도 결국 똑같은 말을 한다.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더 많아지고 미래 소득, 즉 카드를 여전히 사용한다. 급여가 아주 많거나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이건 수입 규모가 아니라 생활 태도의 문제다. 음식과 주거가 해결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면 누구든 저축하고 재산을 모아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단언컨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물건을 부주의하게 매번 잃어버리는 사람, 작은 돈을 우습게 아는 사람, 저축을 하지 않는 사람, 투자에 대해 이해가 없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부는 그런 사람에게 우연히 들렸어도 순식간에 돌아서서 나온다. 절대로 미래 소득을 가져다 현재 쓰면 안 된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직불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사에서 주는 포인트는 잊어버려라. 그건 신용카드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다. 포인트의 핵심은 더 사용하기와 포인트 수집용 구매다. 포인트를 모은다는 장점을 이용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고 포인트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한다. 이는 마치 달걀을 얻기 위해 암탉을 죽이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도 미래 소득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그깟 몇 프로 안 되는 포인트를 적립받기 위해 소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만다. 이때 가장 흔한 변명은 어차피 사야 할 물건이니 포인트를 얻으면 영리한 것이 아니냐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논리가 맞다면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이미 없애버렸을 것이다.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번 달부터 직불카드나 현금을 사용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보인다. 실제로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된다. 만원 가치의 포인트를 모으려면 100만원의 소비가 일어나야 하고 그 중에 몇십만원은 필요 없는 지출이다. 카드 사용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물건을 부주의하게 다루는 사람도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한다. 물건이나 상품이 무생물이라는 생각에 함부로 다룬다. 그러나 모든 물건은 자연에서 나온 재료와 인간의 시간이 합쳐져 생겨난 생명 부산물이다. 모두 생명에게서 온 것이다. 오랫동안 안 쓰는 물건이나 밖으로 가지고 다니는 물건에 예쁜 스티커나 레이블 머신을 이용해 자기 이름을 붙여놓는 것이 좋다. 주인의 이름을 단 물건은 그 순간 생명을 가진다. 설령 잃어버려도 꾸역꾸역 주인을 찾아온다. 집안에 가져올 땐 정해진 자리에 놓고 사용 후에 청소나 관리가 필요한 물건은 즉시 닦아서 손상을 막고 가끔씩 쓰거나 계절마다 쓰는 제품은 정갈하게 포장해서 먼지가 닿지 않고 언제든 다시 쓸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부는 물건이라도 존중하는 사람에게 붙는다. 재물의 형태는 결국 물건이기 때문이다. 작은 돈은 큰 돈의 씨앗이고 자본이 될 어린 돈이기에 씨앗을 함부로 하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키우지 못한다. 작은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마련해서 투자나 사업의 마중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공의 기초다. 기초를 다지지 않고 지은 건물을 임시 가옥이라고 부른다. 크게 짓지도 못하거니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모든 투자는 작은 돈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은 투자로 시작한 투자 경험이 큰 투자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자산이 모이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지 않는 돈은 죽은 돈이고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장롱 속의 돈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을 먹고 서서히 죽어버린다. 투자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주인에게 끌려간 돈은 홀로 죽어가거나 기회만 생기면
탈출해 버릴 것이다. 지금 당장 책을 덮고 가위를 가져다가 신용카드를 잘라라.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많은 사람이 각종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할부의 유혹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리고 평생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경제 독립은 이런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야만 가능한 일이다. 가장 나쁜 빚은 신용카드, 특히 더 나쁜 빚은 백화점 신용카드에서 생긴다. 이자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소비를 위한 부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현금을 들고 다니는 것이 번거로울 경우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부채를 갖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한다. 그 이유는 복리 때문이다.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원리로 투자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을 크게 늘려주는 마법을 부리지만 부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채가 기하급수로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친구로 삼아 부자가 되는 이들이고 부채가 있는 사람은 복리의 마법의 덫에 걸려 가난해지는 이들이다. 복리를 친구로 삼을지 아니면 적으로 삼을지 우리는 매일 시시때때로 결정하게 된다. 매장이나 음식점 등의 카운터에서 신용카드를 내밀면 일시불로 결제할까요? 할부로 할까요? 라는 질문을 드는데 이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만약 몇 개월에 걸쳐서 갚겠다고 대답한다면 복리를 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부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리를 친구로 삼으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지만 적으로 삼으면 가난해진다. 이렇듯 부채를 늘려 복리를 적으로 만드는 생활을 하는 한 가난의 늪에서 평생 빠져나올 수 없다. 신용카드를 없애고 부채를 줄여 복리의 마법을 친구로 만들며 빚을 갚기 전에는 외식이나 여행을 자제해라. 그것이 경제 독립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고 경제 독립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의 감각. 상품 구입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문제가 될까? 어차피 지불하는 금액은 같은데 설마. 그런데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구매 금액이 커지고 팁도 더 많이 주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쓸 때 자신이 지출하는 돈의 액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뿐더러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더 잘 잊어버리게 된다.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 신용을. 이는 신용카드 업계에서 만들어낸 천재적으로 사악한 꼬드기입니다. 신용카드는 소비하는 시간과 그것의 대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심리적 힘을 준다. 신용카드는 미리 소비하고 지불은 나중에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돈 문제와 관련해서 시야를 흐리게 만들며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지불의 고통도 줄여준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그는 현불로 결제한다는 기분이 들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서명을 할 뿐이다. 지불은 그로부터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미래에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다. 비슷하게 나중에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이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느낌을 정말로 갖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작 그때 가서는 자기가 이미 당시 식당에서 지불했다고 느낀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시간 변동의 착각이라는 도구를 채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착각을 2번씩이나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즐기도록, 그래서 돈을 꺼리낌 없이 쓰도록 만든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고통을 피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가치인식 방식을 바꾸는 힘을 신용카드에 부여했다. 신용카드는 지출이 보다 덜 두드러지게 하고 지불과 소비 사이에 시간을 벌려서 어떤 것을 사고 돈을 지불할 때 느끼는 고통을 최소화한다. 신용카드는 보다 많이 지출하게 하는 무심함을 만들어낸다. 이런 무심함은
구매 시점의 감정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지출을 했는지 기억하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구매 경험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게에 가서 양말과 잠옷과 스웨터를 산다고 치자. 그런데 현금이 아니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 전 가게에서 지불한 돈이 얼마가 되는지 기억하고 있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신용카드는 공상과학에나 등장하는 기억 지우개와 같다. 하지만 이런 신용카드는 우리의 지갑 속에 엄연히 살아있다. 많은 연구들이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보다 기꺼이 지출하고 보다 많은 금액의 구매를 하게 되고 보다 많은 팁을 주며 또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다 빨리 내린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더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스티커나 신용카드 결제기 같은 관련 장치가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것만으로도 신용카드의 영향을 받는 행동이 촉발된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는 과장이 아니다. 1986년에 있었던 한 연구는 신용카드 홍보용 사은품을 어떤 사람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보다 많은 지출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용카드는 사람들이 보다 많이, 보다 빠르게, 그리고 보다 부주의하게 지출하게 만들며 또한 자기가 한 지출을 보다 쉽게 잊어버리게 만든다.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헝클어트린다는 점에서 보자면 신용카드는 마약과도 같다. 비록 우리가 신용카드를 마시거나 흡입하거나 피우지는 않지만 신용카드의 효과는 깊고도 무섭다. 신용카드는 자신이 구매한 것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만든다. 즉, 현금 지불은 구매의 부정적인 측면과 돈이 자기 수중에 떠나갈 때의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데 비해서 신용카드는 구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디저트가 얼마나 맛있을까 혹은 어떤 것을 벽난로 위에 놓아두면 멋질까 생각하지만 현금 지출을 할 때 똑같은 것이라도 그걸 먹으면 얼마나 살이 찔까 혹은 어떻게 하면 벽난로를 없앨까 하고 생각한다.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임에도 지불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말이다. 신용카드는 시간상의 변환에만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불에 들어가는 주의력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보다 적은 주의력을 기울이고 보다 적은 고통을 느낄수록 우리는 어떤 것을 근거도 없이 평가한다. 카드를 그저 한번 긁는 행위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어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그 가운데 지폐 몇 장을 집어서 세어본 다음에 점원에게 건네주고 다시 거스름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쉽다. 현금 지불할 때에는 지불하는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돈을 만지고 느끼고 분류하고 꺼내고 세는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쓰면 이 상실감이 현금으로 지불할 때만큼 생생하거나 통렬하지 않다. 또 신용카드는 한 달 동안의 총 구매 내역을 개별 청구서가 아니라 한 장으로 한꺼번에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지불을 더 쉽게 만들고 고통을 더 느끼게 만든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사람들이 구매한 모든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단 한 장의 청구서로 요청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한 총 금액을 받아들이는데 그 결과 다른 것을 구매하느라 약간의 돈을 더 쓴다 해도 지불의 고통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봐야 신용카드 회사에 내야 하는 전체 금액이 그다지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지출 금액을 하나로 합칠 때 나타나는 효과, 즉 고통을 줄이고 가치 평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지불을 의식할 수 있는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불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한다. 아마존닷컴이 방어하고 나선 첫 번째 특허가 원 클릭 기술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뭔가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출을 너무도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고통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아마존닷컴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온라인 결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하다.
SNS에서 아주 잠깐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어느 순간인가 구매가 완료가 된다. 심지어 사람들은 자기 계정에서 돈이 지출되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지출을 의식하지 못하는 바로 이런 상태야말로 기업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불의 고통을 쉽게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온갖 정교한 방법에 녹아있는 가장 무서운 특징이 아닐까 싶다.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기술적 발전이 지불 과정을 얼마나 간편하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쓰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지패스 기술은 통행료를 자동적으로 부과하는데 이때 부과된 통행료가 얼마인지 사람들은 월말에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한다. 그것도 굳이 확인하려고 노력을 따로 기울여야만 알 수 있다. 자동차 할부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나 그 밖의 대출금 상환은 자동이체를 통해서 심지어 원클릭 과정도 없이 진행된다. 뿐만이 아니다. 머지않아서 홍채 스캔으로도 지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발전이 지불을 한결 더 간편하게 만들어준다는 건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나 마찰도 일어나지 않는다. 고통도 없다. 생각도 없다. 어떤 악당이 나를 납치해서 신장을 빼내고 얼음물이 채워진 욕조에다 두고 달아났을 때 마취해서 깨어나고 나면 아주 고약한 일이 내게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겠지만 자동갱신 결제는 그렇지 않다. 고통을 느껴야만 뜨거운 난로에 무심코 갖다 댄 손을 얼른 뗄 수 있다. 고통이야말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현금 지불은 그 자체에 고통을 느끼도록 해준다. 돈을 보고 느끼며 세어서 넘겨주고 또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봤듯 신용카드는 고통이 훨씬 덜하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지출되는 돈의 양에서도 그렇다. 사람들은 흔히 얼마나 되는 돈이 지출되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어떤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손쉽고 고통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현명하고 사려 깊은 것보다는 손쉽고 고통 없는 것을 선택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불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